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켈리가 100년 동안 읽어도 못 이룰 대성공을 단 5년 만에 이룰 수 있었던 부의 비밀을 담은 책 웨이싱킹이 나왔습니다. 웨이싱킹은요, 부를 뜻하는 단어 웰스와 생각을 뜻하는 thinking이 합친 조합어입니다. 이것은 부를 끌어당기는 생각을 의미하는데요. 앞으로 부의 마인드를 전달하는 웨이싱킹 시리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 첫 번째 비디오를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세계 여행하는 동안 하얏타야라는 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한번 봐주세요. 하얏타야라는 섬 너무 예쁘죠? 제 주변에는 여러 척의 배가 있는데요. 이분들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세계 여행 중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시간 부자 되게 웨이싱킹을 연구하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리즈로 부자를 만드는 것은 수입이 아니라 지출에 달렸다라는 마인드에 대해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켈리가 부자가 될 때까지 반드시 지켰던 돈을 지출할 때 체크해야 할 4가지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꼭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이 영상 제목처럼 제가 만약 한 달에 200만 원을 번다면 이 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돈 모으기에 수입이 너무 적어. 식비, 공과금, 차량 유지비, 교육비, 보험료 등등 나갈 돈이 너무 많아서 저축할 돈이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더 많은 수입을 원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더 큰 수입이 생긴다 해도 이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입이 점차 늘어 300만원, 500만원, 그리고 1000만원의 돈을 벌어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그에 상응하는 생활 패턴을 갖게 될 확률이 높고 수입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소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까지 소비를 통제하고 어느 시점이 됐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소비를 할 수 있을까요? 기준이 참 애매하죠. 지금부터는 돈을 지출할 때 체크해야 할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지출 금액을 이자로 벌 수 있을 때까지는 지출을 철저하게 통제하라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잘 벌긴 하는데 돈을 물 쓰듯 쓴다면 돈을 잘 버는 거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사실은 돈 잘 버는 거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즉,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없어 딸만 지나도 바로 평소 해야 하던 소비를 못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생활 패턴을 바꾸어야 한다면 바로 비참해지고 찌질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노동을 통해 돈을 안 벌어도 자본소득을 통해 내가 쓰는 지출 금액이 꼬박꼬박 들어온다. 그리고 그 돈이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면 부자가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확인하고 이자로만 살 수 있는 그 시점까지 돈 지출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일까요? 네, 맞습니다. 켈리는 지금 켈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생활을 하고 있고 소비 유지를 위한 모든 소비는 시스템으로 또는 이자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노동을 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을 다 쓰지 않고 그 돈은 자산으로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내가 쓰는 지출이 이자로 충당되는 그 시점까지는 지출을 최대한 통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투자와 지출을 명확하게 구분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벌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현명하게 쓰지 못하면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싶어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이 소득의 일정 %를 지출과 투자로 명확하게 분배하는 것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여러분이 부를 이루기 전까지는 지출은 수입의 3분의 1 범위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유념할 것은 투자와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출을 줄여보겠다고 투자를 우선적으로 줄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를 줄이게 되면 당장은 지출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성장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기업이 어려워져 모든 지출을 줄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품을 홍보하고 광고하고 팔아야 하는 것은 투자라서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줄이면 안 되는데 더 투자해야 하는데 줄이면 이런 기업은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 식당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돈을 벌면서 일정 수익은 계속해서 식당에 재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재료, 새로운 데코, 그리고 직원 교육 비용 등의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비용은 지출이 아니라 투자되는 비용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입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은 줄이고 자기 성장, 투자되는 비용은 늘려야 합니다. 책을 사고 공부를 하고 강연을 듣는 비용, 그리고 시간을 얻게 하는 장비 등 투자해야 하는데 투자를 줄이면 여러분의 배움을 통해 성장하기 힘들고 장기적으로는 성공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출과 투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현명하게 소비할 줄 아는 것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돈 1달러라도 1,000원이라도 그만한 가치가 없다면 절대로 돈을 쓰지 말라입니다. 저는 아무리 비싼 물건이라도 그것이 투자라는 생각이 들고 가치가 있고 평가액이 낮다고 판단하면 그 물건을 사는데 돈을 씁니다. 하지만 단돈 1달러라도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돈을 쓰지 않습니다. 제가 돈을 열심히 벌 때도 당장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함부로 돈을 쓰면 안 된다는 다짐을 늘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소비를 통해 얻는 유한을 나의 경쟁력과 자산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수시로 생각했었습니다. 부자가 된 이후로도 대부분의 물건을 사는 즉시 값어치가 하락한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지출 선택 여부를 결정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돈과 인연이 없었던 옛날의 켈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체면치레 또는 자기 만족을 위해 이 정도의 돈은 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힘들게 노력했으니 이 정도 보상은 해줄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충동 구매하기도 하죠. 필요한 것과 갖고 싶은 것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물건이 없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신과 가족의 핑계를 대며 지출을 합니다. 이런 차이가 처음에는 아주 미묘해서 눈에 띄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아주 커다란 차이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돈이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하라입니다. 진짜 부자가 되면 노동으로 번 돈이 20%이고 나머지 80%는 굴러가 새끼를 치고 커진 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라고 부를 정도의 재력은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돈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것이죠. 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냐고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억을 벌고 싶다면 2억이 시드머니이고 100억을 벌고 싶다면 20억이 시드머니입니다. 여러분이 벌고 싶으신 20%가 시드머니인 셈이죠. 일단은 노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드머니 20%를 벌 때까지 돈을 최대한 저축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많이 저축하려면 지출을 통제해야 함은 필수겠죠. 만약 여러분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명품백이나 스포츠카를 샀다고 하면 시스템을 갖추고 난 후에 명품백 10개 또는 스포츠카 10대 살 시드머니를 지금 써버린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전문 지식도 갖추어야 합니다. 시드머니를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주식 투자를 위해서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면 그 분야 전문 지식을 공부해야 합니다. 나는 지식이 없고 내 돈을 남에게 의지하고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고 켈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하고 싶은 분야를 공부하셔야 합니다. 한 분야의 책을 100권을 읽으면 그 분야에 학위를 딴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처를 부동산을 생각하시는 분은 적은 돈으로 부동산 부자가 된 사람들의 책을 100권을 읽고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건물이나 집을 100개를 최소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 부동산에 눈이 띄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속지도 않고요. 그 가격에 비싼지 싼지를 저절로 알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리고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관련 책을 100권을 읽으며 공부를 하고 미래에 성공할 사업이 어떤 것인지 보고 여러분이 투자하고 싶은 업계를 지속적으로 공부하면서 회사를 선택하고 그 회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공부하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만의 투자법을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으로 버는 속도보다 빨라지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 월 수입 200만 원으로 부의 첫 단추를 끼우기 위해서는 일단 소비를 통제하고 전략해야 합니다. 우선 1억을 시드머니를 목표로 하세요. 눈덩이가 되려면 일단 눈을 어느 정도 크기로 뭉쳐야 하듯이 부를 쌓으려면 일단 뭉칫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굴릴 수 있고 크기를 키울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켈리가 가진 웰싱킹적인 생각입니다. 오늘은 만일 내가 200만 원을 번다면 돈에 대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지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켈리는 실제로 어떻게 실생활에서 지출을 줄였는지, 카드는 어떻게 관리하고 통장은 어떻게 관리하며 현금은 어떻게 확보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실제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궁금하시죠? 다음 두 번째 웰싱킹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이 비디오가 좋으셨나요? 함께 나누고 싶은 그분들을 지금 초대해주세요. 알람과 구독도 설정하셔서 생각파워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가장 빨리 받아보세요. 켈리가 했다면 당신은 무조건 하실 수 있습니다.